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혜교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고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 잘했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못한 게 정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못했을까요? 참고로 인천에서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 못했을까요? 중간, 뭐 말씀해 주시면 10등 안에. 제가 말씀드리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과생이었습니다. 이과생이면 그거 수학 잘해야 되잖아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0점 맞은 적이 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죠? 저희 반에 한 45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한 43등 정도 됐습니다. 2명 학교 안 왔고요. 사실입니다. 운동부도 한 명 있었습니다. 실용부라고 해서 운동부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공부를 못하다가 나중에 잘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있어서 제가 올해까지도, 제가 올해로 수능 강의한 지가 16년 됐습니다. 수능 강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를 못했다가 나중에 잘하게 돼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전교 1등만 했었으면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했다가 나중에 잘하게 됐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조금 눈이 밝아지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안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한 20분에 30분 정도 동안 제 이름을 걸고 제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좋은 거 잔뜩 갖다 놨어요. 제가 한 5초만 제 자랑이 될까요? 네, 5초 하겠습니다. 수능 정각 만점 받은 거고요. 또 참고로 수능 10번 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처음에는 제가 대학가를 본 거예요. 재수하고 보통 3수까지는 하잖아요.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재수 3수까지 들어보셨죠? 4수 들어보셨나요? 4수? 그 다음부터는 N수라고 합니다. 제가 N수생이에요. N수생. 수능 10번 봤습니다. 대학 갈 때는 4수에서 대학 들어갔고요. 나중에는 제가 수능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응시를 해야 돼서 이과로 5번 먼저 수능을 봤고요. 나중에는 문과로 5번 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시험 응시, 그러니까 인수해서 본 거 아닙니다. 시험 현장에 가서 본 거예요.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했냐? 군대 갔을 때 휴가 나와서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휴가 나왔을 때 다행히 제가 근무했던 곳이 경찰청에서 근무했었는데 총장님께 제가 20대 때 뜻한 바가 있어서 수능 10번 봐야 되면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휴가 나와서 수능을 응시했습니다. 수능 10번 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16년 동안 강의했었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오늘 기증하고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10권 정도 책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또 기증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준비해 갖고 왔고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험을 잘 봤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이거 항상 갖고 다녀요. 제 자랑처럼 갖고 다닙니다. 자, 아마 평생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이게 성적표입니다. 조금 아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석차고요. 여기는 이제 학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고요. 아마도 학교는 제가 학원을 다녔을 테니까, 그쵸? 재수하고 3수하고 4수 했습니다. 이거 안 놀라시죠? 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녔고요. 전국 등수입니다. 여기 아마 이제 앞에 과목들이 있었겠죠? 이때 당시에는 국어가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언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쭉 있었겠죠. 요즘엔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다 1로 있습니다. 잘 안 보실 수도 있어요. 다 1, 잘 보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셔서. 다 1로 되어져 있죠? 이게 1등급이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옛날에는 파워프레스요. 2004년도, 2003년 정도인데 이때는 전국에 등수가 나왔었습니다. 등수가. 지금은 등급으로만 나오잖아요. 요거 제 자랑을 잠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진짜 1등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능 잘 봤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수능 10번 봤습니다. 이 부분도 있었고, 여기서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수능 10번 본 부분에 대해서. 흔치 않잖아요? 네. 10번 본 부분이 있었고,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능, 혹시 고등학교 3학년, 고3이나 고3 학생 여기 있나요, 혹시? 학부모님.
아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30일에 수능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30일에 한 등급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체감이 없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과목 3등급 맞으면 우리 대학교 어디 갈 수 있죠? 제가 좀 말씀을 학교 이름을 좀 지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특정 학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등급에서 하나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전 과목 2등급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 과목 2등급에서 다시 또 하나 등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현수막 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현수막 거는 겁니다. 그런데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없다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30일에 하나 등급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 부분 오늘 말씀드리고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강의한 지 16년 됐습니다. 제가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을 30일에 하나 등급 올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강남에는 일단 있다던데. 수능 쪽집기 예상 문제 이런 거 있다던데 들어보셨나요? 네. 만나보셨나요? 오늘입니다. 저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는 100% 예상 가능하다. 한 번 더 정리를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미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학생은 중학생인데 교육 정보로 먼저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우리 주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30일 하나 등급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수능 문제는 예상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자료예요.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또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교육부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능시험 11월 수능이 시험 보기 바로 전에 6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우리 학생들이 보고요. 9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대로가 11월 수능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막연하게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자료를 올려놓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제가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요. 요겁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2017학년도면 작년에 고3들이 수능 본 거 맞죠? 네. 올해는 2018학년도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전 과목에 전 문항에 걸쳐서 우리는 어떤 의도로 시험 문제를 냈으며 이렇게 공부했어야 됐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맞았다 이런 걸 전부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올렸을까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능시험을 잘 본 바로 그 해가 되겠죠. 그냥 웃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핵심 정보가 다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시험이 끝나는 날 당일날 저녁에 올라가 있게 되고요. 원래는 각 신문사, 기자분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서 기사를 쓰고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볼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도 궁금해하셔서 제가 QR코드를 넣어놨어요. 이거 찍으면 넘어갑니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넘어가시고요. 아니면 평가원의 보도자료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 검색하시면 이 자료는 무료로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만 알고 그런 정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요. 2018학년도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죠. 2018학년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방법 안내 자료 개발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우리 이렇게 낼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는 정보를 수능시험이 출제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전 과목에 걸쳐 다 있습니다. A4용지로 100페이지예요. 전 과목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료와 이 정보, 오늘 제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죠? 이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제가 강남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르셨는데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옆에 조회 건수 있습니다. 조회 건수. 아까 전에 2017학년도 대학 수학시험 출제방의 보도자료. 조회 건수가 몇이죠? 보이시나요? 시력 검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3,200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수능시험 몇만 명이 응시하죠? 알고 계신 것처럼 대략 60만 정도가 응시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관심 있으시면 또 더하기 60만은 괜찮은 거 맞죠?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관계자들 분들 또 더해야죠. 거기다가 기자분들이 원래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자료가 3,000건이라는 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교육 정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육 정보는 다 공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느낌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강남은 알 텐데. 아닙니다. 저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강남에서 10년째 강의하고 있어요.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정보 격차에서 앞서 나가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자료 열람하시면 돼요. 이 자료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도 올라오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도 올라오고 11월 수능 끝나고도 올라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일부러 글자를 전체 화면으로 갖다 놨었어요. 뭐 문제 푸는 시간은 아닙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 좀 읽어보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학 다 어려워하는 거 맞죠? 수학 가형이면은 이과생들입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이죠. 작년 수능에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9번에서는 부분적 분법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수능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전체 문항에서 우리는 어떤 의도로 어떤 출제조로 문제를 의도해서 냈다는 걸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생각하고 내가 풀었는지, 내가 맞았어도 이 출제 주제에 맞게끔 풀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리가 계시는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전 다 하시죠? 운전면허 따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학원 다니셨나요? 저는 운전면허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제가 배운 건 운전이 아니었어요.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코스대로 돌아갈 때 뭘 해야 되는지 조금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에서는 옆에 강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코스에 들어오면 핸들을 두 바퀴 발을 감고 그쵸? 부실하세요. 뭐 이거 배운 겁니다. 전 처음에 황당했어요. 나 운전학원에 운전을 배우러 왔는데 그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핸들의 위치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포장해서 멋스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시험이 의도에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운전학원에서는 운전을 배운 게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합격하는 방법을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요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을 측정할 절대적인 지식량을 측정하는 게 수능시험이 절대 아니고 문제가 의도하는 것대로의 포커스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점수 잘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노력을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객관적으로 어떻게?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아주 객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6월달에도 모의고사 봤습니다. 9월달에도 모의고사 봤고요. 그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면 11월 수능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30일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얘기도 제가 오늘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수능 시험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보도자료였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자료는 기출문제 자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기출문제라는 것은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수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21번 문제예요.
혹은 30번 문제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제가 풀어도 15분 걸리고 혹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풀어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봐보시죠. 6월달에 이 문제가 나온 거고요. 9월달에 이 문제가 나오고 11월에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21번, 21번, 21번입니다. 자, 보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 함수에서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긴 걸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 조건이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가나 조건이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가나 조건이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제가 매번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수능 문제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6월달에 나온 문제가 9월달에 나온 문제가 정말 11월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무한불신.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10년도 넘었어요, 벌써. 그럼 이제 믿을 때 됐잖아요, 우리. 이해되셨죠? 정말입니다.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문제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고등교과 과정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출제되었던 6월달 문제, 9월달 문제, 11월달 문제 이것도 EBS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인쇄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설 강의도 결제 안 해도 됩니다. 무료 해설 인강이 다 있어요. 그 문제를 해설하는 무료 해설 인강이 있어요. 그걸로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능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근거 자료라고 말씀드리면 출제기관 평가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또 하나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6월, 9월, 11월 기출문제, 이 두 가지 정보가 정말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겁니다. 요것도 좀 제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올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아까 말씀하셨죠? 또 3학년 혹시 학생 있나요? 제가 오늘 수학 문제 올해 11월달에 뭐 나올지 예상 문제 알려드리고 가려고 예정인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저만 알 거니까요. 6월달에 나온 문제, 9월달에 나온 문제인데요. 물론 이 문제는 과거에 출제된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 푸는 문제인데 과거 무한등비급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해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수능 문제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놀라시면 작년에 이랬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6월달에 17번에 나왔고요. 9월달에 16번에 나왔는데 11월 수능이 17번에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에 나오는 출제 주제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항 번호의 위치까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앞으로 남은 수능이 대략 6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60일 동안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완벽한 공부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조금 더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는 아직 2학년이고 1학년입니다. 너무 땡큐죠? 아직 많이 남은 겁니다. 아직 많이 남은 겁니다. 충분히 많이 남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겁니다. 다 좋다. 이제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당장 고3이고 어떻게 하면 30일 만에 하나도 올라가느냐 이걸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작년에 출제됐던 데이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수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학 자료입니다. 수학 문제가 출제됐을 때 30문제가 출제된 거에서 난이도별로 문항을 골랐을 때 배점, 해당되는 배점을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60점 정도 우리 학생이 맞겠죠. 이거 정도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60점 정도는 맞겠죠. 거기서 다음부터입니다. 60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4문제를 더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화가 달라집니다. 아직 76점이잖아요. 그래도 대화가 달라집니다. 데이터 보여드릴 거예요. 76점입니다. 그런데 이거죠.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면 몇 문제 더 맞추자는 거죠? 점수는 몇 점이죠? 몇 점이? 8점이면 역사가 바뀌는 사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작년 데이터였어요. 작년 수능 데이터고요. 요 2점이 두 문제만 더 맞추게 되면 8점이 올라갑니다. 그럼 원점수 몇 점이죠? 작년에 몇 등급이었죠? 2등급이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다?
인서울의 마지막을 합격할 수 있는 선이 전 과목의 2등급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문제 몇 문제는 아직도 빼고 있는 얘기죠. 4문제. 저한테 전략을 갖다가 이 얘기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겁니다. 앞으로 남은 수능 기간 60일 남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문과 학생이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냥 못 갑니다. 참고로 수학 반영하는 학교 가야 됩니다.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 현재 우리 학생이 3등급이다. 근데 경기권 말고 인서울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몇 문제를 찍어줄까요? 몇 문제 더 찍어줄까요? 현재 우리 학생이 3등급이다. 근데 우리 학생이 2등급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60일 동안 몇 문제 공부하라고? 2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4문제. 정해졌습니다. 21번, 29번, 30번은 원래 틀리는 거예요. 제가 풀어도 틀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2등급만이 목표, 우리 인서울만이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그 어려운 문제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학생이 틀리고 있는데 6월, 9월 문제를 봤더니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다. 작년 수능에도 나왔다. 근데 우리 학생이 현재 틀리고 있다. 근데 난이도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하부터 중상 안에 걸쳐 있다. 하는 문제 몇 문제를 제가 찍어줄까요? 저도 수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몇 문제 찍어줄까요? 2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역대 기출문제들 중에서 그 2문제 출제 주제만 공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강남에서 하는 쪽집게 과외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기꾼 아니고요. 한 달 남았는데 몇 등급이니? 3등급입니다. 내가 우리 이렇게 선생님께서 왔겠죠? 한 달 만에 내가 2등 만들어줄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 현재 2등급입니다. 그러면 1등급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겁니다. 동일한 방법이죠. 근데 비단 수학만 적용될까요? 전 과목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특히 탐구 과목입니다. 수학하고 사회과학 탐구 과목은 나오는 문항의 번호의 위치까지 똑같아요. 뭐 놀랄 일 아닙니다. 6월달 문제 나오고 9월달 문제 나온 걸 확인하면 그게 정확하게 똑같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가도 그랬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내신 0점 맞을 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돌이켜보면 그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안 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수능이 남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 부분들 요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럼 다 좋다. 이제 문제 어디 보면 예상되는지 알았고 전략적으로 2문제 말씀드리는지 알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남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30일 하나등급 형성하는 비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매번 강연에 갈 때도 별로 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정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 5분만 지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적혀있죠? EBS 문제은행 서비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약간 EBS의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EBS 사이트에 들어가면 EBS 문제은행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 문제은행 서비스는 현재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EBS 올라와 있으니까. 아이디만 만들면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표시해놨고 여기는 풀고 싶은 과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풀고 싶은 과목에서 주제별로 이제 단원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단원에서도 세부적으로 출제 주제별로 문제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값을 넣은 다음에 우리 학생이 현재 난이도가 완전히 높은 문제들 있잖아요. 21번, 29번, 30번 같은 그 문제는 안 푸는 거죠. 지금은. 맞죠? 그 문제를 빼고 나머지 오답률 50%면 중정도 난이도 문제가 해당이 되겠죠. 그 문제를 문항 검색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제집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자료예요. 정말 엄청난 자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희 스태프들을 시켜서 이 자료를 한 땀 한 땀 가위로 오려서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딱 컨설팅 의뢰하는 학생이 딱 오게 되면 시험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디가 필요한지 해서 그 자료를 복사해 줬습니다. 그게 예상 문제죠. 그런데 EBS에서 이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무료로 그것도. 이 자료를 언제부터 공개했을까요? 대략 언제부터 공개했을까요? 2003년?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년 됐습니다. 4년. 이 자료가 공개된 지가 4년 정도가 됐는데요. 전 이 자료가 공개가 되고 정말입니다. 제 미래를 고민했어요. 제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제 스태프들이, 제가 사무실 3개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인천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스태프 10명 있어요. 전국에 있는 스태프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진작에 우리의 진로를 고민하자. EBS가 드디어 풀어버렸다. 우리가 이걸 한 땀 한 땀 우리만 갖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걸 다 복사해줘서 수능 예상 쪽집게 문제라고 해서 제공했던 그 자료가 EBS에서 다 공개를 해버렸다. 이건 불가항력적이고 나도 어떻게 이제 못한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4년 전에 그렇게 돼 있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직도 강의하고 있죠. 그러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마운 거죠. 우리만 알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정말 엄청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좀 출처가 적혀 있잖아요. EBS 사이트에서는 해설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해설 강의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무료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1학년 학생이면 이 자료가 1학년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학년 학생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3학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동지와 같은 N수생들, 재수생들이죠. 이 자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만 처져 있는 것 같아. 강남은 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모릅니다. 학부모님 모르세요. 이 자료만 갖다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수능 시험 문제는 원칙적으로 100% 예상이 가능하다. 어떤 문제로 가능하냐? 6월달 문제와 9월달 문제와 11월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로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우리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30회를 풀라고 해요. 한 과목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30회를 어떻게 푸나요? 그럼 하루 하나씩 풀면 30일 동안 풀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푸나요? 라고 저한테 말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 수학의 한 회가 30회 모의고사가 문제가 들어있는데 30회면 900문제 푸는 거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900문제의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를 풀까요? 아니면 30개의 출제 주제 범위 안에서 있는 숫자만 바뀌는 900문제를 풀까요? 그러니까 900문제를 푼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안 해요.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수능 문제가 뭐가 나올지도 예상할 수가 있고 현재 본인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2문제만 맞추게 되면 현재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해로 전철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랬는데도 안 하면 그럼 제가 해줄 말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수능 문제라는 건 예상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수능 문제, 예상 문제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만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다 설명드렸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만 이해하시고 우리 주위에 고등학생과 중학생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방향성이니까요. 이런 정보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우리 학생들 항상 보잖아요. 제가 이제 강연회가 끝나게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끼리 모의고사를 봅니다. 우리 학생만 볼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 밑에 제목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죠? 입시 전문가 되기 코스 1단계입니다. 1단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고요. 자, 수능 시험 문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워밍업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능 시험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는 무슨 기출 자료다? 모의고사 중에서도 어떤 자료다? 되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한 평가원 기출, 6월, 9월, 11월 기출 문제. 근데 그걸 풀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교육청에서 만든 문제입니다. 1년에 총 7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3번은 일단 빠졌고요. 그렇죠? 교육청 3월, 4월, 7월, 10월 달에 봅니다. 그 자료는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절대 풀면 안 되는 자료가 바로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종로, 중앙, 대서 절대 풀면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10년째 하고 다녔는데 저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세요. 있는 그대로 너무나 사실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 거죠? 그런데 왜 다른 데서 만든 문제를 푸냐는 거예요. 수능 기출만 풀어도 이미 10년치라고 한다면 30개 이상의 모의고사 풀 양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해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기출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9월, 11월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조그맣게 제대로 적어놨죠? 6월, 9월 평가원 적어놨죠? 이 부분입니다. 30일에 하나 등급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러면 30일 동안에 반드시 출제되는 몇 문제를 맞추겠다. 혹은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 배점,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배점이 하나가 2점이고요. 보통 좀 어려우면 3점입니다. 근데 수학은 4점이고요. 그럼 수학은 2문제 맞추면 되겠지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몇 문제? 3문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문제에서 4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원점수 100점 만점에 대략 10점 정도가 하나 등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3문제 혹은 4문제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학생이 틀리고 있는 3문제 혹은 4문제를 찝어서 그 문제들만 60일 동안 하는 거죠. 그럼 3문제 맞는 거를 한번 계획을 짜볼게요. 그럼 30일 동안에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혹은 2문제 맞추는 거죠. 왜냐면 60일 동안에 4문제 맞추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생이 아침부터 일찍부터 학교를 갑니다. 밤 늦은 시간에 와요. 30일 동안 정말 많은 시간, 뭐 하루에 학교에서 있는 시간과 독서 쉬는 시간 대략 10시간 넘는 시간이겠죠. 그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수능에 반드시 출 때는 한 문제를 틀릴까요? 틀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정리해서 똑같은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또 하나, 우리 학생이 본인이 뭐가 틀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풀어서 본인이 어디를 틀린지 확인한다 안 한다? 본인이 틀리는 부분을 확인한다 안 한다? 본인이 틀리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난이도가 쉬운 걸 풀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틀린지 모르고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에 뭐가 나오는지는 6월, 9월, 11월 문제를 풀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고 푸는 과정 속에서 현재 본인이 틀리고 있는 문제들,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 그 문제를 60일 동안에 3문제 혹은 4문제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등급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능 문제는 문항 번호의 위치까지 똑같다 안 똑같다? 너무 똑같습니다. 이 법칙,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도자료에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능을 내겠다는 그 자료에 다 써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이었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강연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강연회에서 나왔던 단골 주제, 단골 질문 한 4가지 정도만 추려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내신, 그리고 수능 준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난 수능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 아주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시 준비합니다. 수능 준비 안 해도 될까요?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인서울 하려고 한다면 수능 준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인서울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능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서울을 목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내신 준비 그리고 수능 준비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고 수시만 준비할 거니까 수능 준비 안 한다는 1학년, 2학년도 있으면 말려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 수시에서 반영 비율이 많아서 정시 부분보다 저 수시 비중이 더 크니까 수시가 대학 가기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대학에서는 수능 점수까지 확인하게 돼 있어요. 수능 최저 요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내신이 일단 2점대를 넘어가면 인솔을 못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인솔을 어떻게 하느냐? 내신 2점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에서 2등급대를 맞아야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내신도 2등급대를 맞아야 인서울을 하는 거죠. 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올해 다 시행이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영어 절대평가가 바뀌면서 90점만 넘어가면 이제 1등급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영어는 뭐 90만 넘어가면 되니까 이제 국어 수학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땠을까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게 현상이 발생된 게 있는데, 틀린 문항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근데 배점이 높은 걸 틀어서 89점 맞는 학생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등급에서 1로 찍힐까요? 2로 찍힐까요? 2로 찍힙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비유컨대 말하는데 내년입니다. 올해 볼까요? 어쩔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틀린 문항의 개수까지 똑같아요. 근데 문항 배점 때문에 어떤 학생은 89점을 맞고 어떤 학생은 90점을 맞습니다. 찍히는 등급에는 1이고 등급이 2가 찍혀요. 그럼 수능 최저라는 요건을 못 맞춰서 대학교를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내년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뭐였냐면 90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1등, 안정적 1등을 맞겠다는 공부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4개 틀리면 1등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1학년, 2학년들 이해되셨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올해부터 작년부터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수능 강의를 벌써 16년 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국어가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작년, 올해, 최근 2년치 데이터가 과거 5년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5년에 해당하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작년부터 제가 7년치로 바뀌었어요. 국어는 7년치 자료까지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10년치도 풀어야 됩니다. 그럼 10년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1년에 모의고사 6월, 9월, 11월 3개 있으니까. 그쵸? 5년치는 원래 하는 거고 5년 더 더하면 4, 5, 15, 15에 더 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적 1등급 맞고 인서울 하는 거고요. 인서울뿐만 아니라 현수막 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올 1등급 맞으면 현수막 걸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떡 돌리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EBS 연계교재 이 부분. EBS 연계교재가 수능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 근거는 평가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써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매번 수능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EBS 연계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수능 몇 번에 냈다는 거에 다 공개해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EBS 연계교재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국에 있는 2000개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EBS 연계교재를 내신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내신 준비와 동시에 수능 준비가 동시에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정리해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입에서 수시 플러스 정시 다 대입에서 수능을 빼고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수능이란 부분들은 충분히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시중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료 해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큰 비용 없이도 당연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한 분만 개인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이러면 꼭 질문을 안 하세요. 제 책 사인해서 드릴 겁니다. 교보문고의 800책이에요. 이래도 질문 안 하시죠? 한 분만 보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다 알고 계시. 제가 오늘 강의 너무 잘한 건가요? 네. 그러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 없으시니까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이크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아유, 제가 보니까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이 시간에. 원래 우리 오태균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 우리 CLS 특강 하면서 우리 이원호 선생님이랑 같이 오셔야 했는데 때가 때인 만큼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오늘 이 오태규 선생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덕한 목사님 강의를 듣고 워낙 학교 동기니까 워낙 잘하시는 걸 잘 아는데 이런 게 있었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선호도 있고 희락이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수능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능만 그럴까? 목사님 나 이제 자꾸 그 프로파일을 알고 내가 제가 좀 메모하고 녹화돼서 또 듣는데 또 저기 그 목사님 보내준 그 이제 제가 컴퓨터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잘 음량이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